1번은 선생님이 추가로 진도를 더 나가지는 않고 몇 가지 이제 사항들만 조금 짚어줄 건데 뭐 선생님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호 같은 케이스는 조금 선생님이 너한테 난 내가 욕심내는 타입은 아니라서 네가 욕심을 좀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할 것 같아. 하긴 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암산을 잘 하는 편인데 실수가 나오긴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평소에 풀 때 그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선생님이 이제 단계를 나누거든. 근데 지우 같은 경우는 중간 과정을 다 써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가 조금 더 신경을 써라 정도로 해결이 될 거야 아마. 왜냐면은 중간 과정을 다 써야 되는 애들도 있어. 다시 써야 되는 애들도 있거든. 근데 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성금비 씨, 네?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저 시간이 좀 볼게요. 식을 아직 못 외웠어요? 너는 쫓기 시험 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나머지 시켜야 되겠어. 자, 우리가 보통 이 친구, 자, 선생님 지우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지우는 혹시 이거 따로 외웠니? 따로 외우진 않았어요. 외우진 않았지? 외우면 안 돼요. 앞에 거 보고 저것만 땡겨서 쓰는 거 아니에요. 똥망난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거 땡겨와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틀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틀리고 이런다고. 우리는 요것만 외웁니다. 여기에서 따라오는 친구가 누가 오냐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b를 넣게 되면요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만 마이너스 b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쓰다 보면은 별로 의도하진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해요. 많이 쓰다 보면 외워지거든. 그런데 이 친구를 왜 선생님이 강조를 하냐면, 성금씨 이것도 못 외웠지? 제곱을 못 외웠는데 세제곱을 어떻게 외웠겠어요? 아니, 자, 여러분들이 주로 처음 보는 공식은 이거죠.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우선적으로 외우지 말고 너네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요 친구를 공통인수라 그러지. 공통인수 3의 b를 앞으로 묶어낸 공식을 주로 외우라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를 이거랑 이거를 따로 외우는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 친구도 따로 외워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마이너스가 어디 들어가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지? 근데 b 대신에 마이너스 b 넣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설사 헷갈리더라도 b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줌으로써 그게 해결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위에 거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물론 밑에 거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 밑에 거는 밑에 거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물론 나중 되면은 요 과정을 안 거쳐도 원래 공식에서 b 마이너스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의 b 될 거다 바로 나오겠지. 공부를 항상 요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래야 변형 공식 요 친구도 한 표에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가 나누기를 잘 못하네. 지우야? 네. 나누기 잘 안 돼? 뭐 이상해? 아니요. 왜 나누기를 계속 실패를 했을까? 일단은 선생님이 그걸 짚어 주려다가 잠시만 87번부터 바로 틀렸거든? 87번. 요것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합시다. 아이씨, 닭인가? 닭인가봐. 다를게요. 어? 네? 닭, 꼬꼬닭. 아니, 자, 나누기를 했는 걸 잠깐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내라는 얘기는 요 친구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7 나누기 6 하면 6은 너무 많나? 7 나누기 3 하면요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지? 이걸 나중에 뭐라 배웠냐면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성금씨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운 건 기억나요? 당연히. 오 선생님 이게 이거야. 네. 이걸 이렇게 써먹을 줄 어쨌든 그래서 나누기를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자 뭐냐면 금기도 이거 잘 못해서 지난주에 겨우 이제 교정하기 시작했거든. 이게 빼기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은 없어졌지. 목적은 최고차항 없애는 거기 때문에 요 친구랑 요 친구는 항상 갖다 줘야 돼. 그 다음 줄도 이걸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 줄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빼기 빼기 요거니까 플러스 x 돼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이걸 왜 틀렸지? 여기도 빼기잖아. 5 빼기 빼기 3 빼기 빼기 5잖아. 그럼 3 더하기 5니까 요런 계산 실수가 종종 생기더라. 그치? 89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게 대부분은 계산 실수인 것 같던데 89번은 아예 못했어. 계속 뭐가 꼬이는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답을 적어줄 때는 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지 금비야. 네. 89번은 요건데 나누기를 왜 실패했지? 계속 그게 안 되던가 봐. 그 전에 했던 거는 이게 단데 왜 못했지? 빼기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까지 그 이상 넘어간 게 없어. 왜 못 넘어갔어 여기서? 아 이게 5라서 어떻게 안 돼서 분수를 쓰시면 되잖아. 아 이거 마이너스 들어가겠네. 그치? 네. 응. 그러면 얘랑 곱하면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그래서 사실 여기 써주기보다는 여기다 써주시는 게 좋지. 빼기 하면 얘는 없어지고 이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x 여기서 계산 잘못했네 선생님이. 이거 그대로 옮겨 적어가지고 선생님도 이렇게 적었네. 원래는 얘랑 곱해서 적고 요거 디테일을 잘 보셔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다 날아가고 만약에 분수로 그렇게 나와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하면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건데 근데 왜 계속 렉이 걸렸었는지 모르겠어. 렉이 걸릴 건 아니었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뒤에 나머지 정리 간단하게 볼 거고요. 어디요? 25페이지 항등식. 자 항등식이라는 거는 자, 수학은 생각보다 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생각보다 많은 뜻이 들어있지. 항등식은 항상 등 같은 식 혹은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로는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돼 있지. 예를 들자면 너무 약간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문제긴 한데 이 친구 x 값이 뭐든 간에 x에 0을 넣어도 x에 1을 넣어도 x에 2를 넣어도 항상 요는 요거 이제 등호라 그러지? 이 친구가 성립한다. 이런 친구를 항등식이라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 친구는 x가 얼마에만 성립해?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넣을 때만 는 0이 된단 말이야. 그지? 요거 이제 푸는 게 2차 방정식이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방정식이었지.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는 사실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지. x에 뭘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지. 이런 거를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8 항등식에 1번, 2번, 3번은 항등식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고요. 4번, 5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4번 같은 케이스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런데 우변을 정리를 해주니까 좌변이랑 똑같이 생긴 게 나왔지? 이러면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x값에 관계없이 x값에 뭘 넣어도 이 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 그치? 이런 거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겠다. 6번도 마찬가지 문제지. 이번에는 거꾸로 이 친구가 항등식이래.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얘기겠지. 그랬을 때 A값은 얼마겠어? 4. B값은? 7. 라는 게 사실 단데요. 진짜 항등식은 물론 뒤에 나옵니다. 자, 뒤에 나오고 가볼까요? 미정계수법. 실제로 항등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급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베이직 셈이고 A스텝 문제라서 기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라고 말하기 무색하게 지금 불과 좀 전에 한 3분밖에 안 봤지만 항등식을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이 생겨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아까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구해봤지? 얘도 똑같은 원리로 구하시면 돼요. 이 친구 항등식이래. 그러면 좌변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대로 가고 이 친구 X 친구로 묶어주고 요 뒤에 친구는 플러스로 적어도 되고 마이너스로 적어도 되는데 보통 마이너스로 많이 땡겨서 적지. 요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요 X에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친구를 뭐라 부르지? 개수라고 부르지. 맞지? 요 친구 개수가 2여야 되고 뒤에 있는 친구 여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넣어주면 요런 식으로 좌변과 우변 모양을 맞춰준 다음에 개수를 비교를 하는 요렇게 해서 항등식의 미지수를 구해내는 방법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요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미정계수법은 한글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모르는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개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걸 개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 개수비교법에 대한 내용이 11, 12, 13번이고요. 수치대입법에 대한 내용이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이 친구도 물론 여기에서처럼 다 정리한 다음에 좌변, 우변 비교해서 A, B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 잠깐 한번 봅시다. 자, X에 1을 넣으면 이거 날라가겠죠. 여기 X 1 넣으면 이거 0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 어떤 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a 곱하기 0 돼서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b 곱하기 여기 1 넣으면 얼마 돼? 2요. 4에 4. 여기 1 넣으면은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0이고 이런 식으로 b가 나오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볼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4. 여기에 마이너스 3 넣으면 0. 여기에 마이너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9. 이렇게 해도 나오더란 말이야. 자, 다시. 자, 지금 모르는 요 친구들 x의 개수죠, 그죠? 물론 요 친구가 상수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르는 개수 혹은 상수를 구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좌변 혹은 우변을 정돈을 해서 모양을 맞춰준 다음에 직접적으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하고요. x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넣어서 날려줄 수 있는 모양이 존재한다면 뭐 실제로 여기도 존재하긴 하죠. x에 1 넣었어도 될 거야. 존재한다면 여기에 x 특정한 값을 넣어서 개수를 구해내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미정계수법을 배우는 파트가 요 9번 파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너네가 계수비교법을 아마 실전에서 쓰게 될 거야. 근데 나중에는 수치대입법을 잘 써야 풀 수 있는 고급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수치대입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개념 10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파트가 아까 선생님이 나누기를 굳이 한 번 더 칠판을 해준 이유가 이 나머지 정리 때문에 그래요. 자, 앞으로 px라는 표현을 많이 볼 건데 저 px는 별 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얘기고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저기다가 p1 이러면은 x에 1 넣었다. p2 x에 2 넣었다. 이런 표현 쓰기 위해서 px라는 걸 적어주는 거고. 자, 이 친구를 아까랑 똑같이 이 친구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볼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 식을 다시 적으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 나오는 이 나머지 정리를 배우려고 1과 끝머리에 다항식 나머지도 가르쳤고 그 다음 좀 전에 수치대입법 얘기도 한 거야.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1과에서는 이 친구를 예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정돈하는 걸 가르쳐줬어, 너네한테. 좀 전에 얘기했던 A는 BQ 플러스 R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지, 그지? 그지? 그리고 좀 전에 수치대입법 얘기를 했거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자, 요렇게 마이너스 1 나왔어요 라는 표현을 앞으로는 P-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야. 여기에 나오는 값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잖아.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0. 그럼 이 값이 뭔지 상관없이 이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요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걸 안 해봐도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숫자만 넣어서 나머지를 구하게 되는 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생님이 다 정리한 다음에 넣어봤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걸 안 구해볼 거야. 여기다가 바로 넣어볼 거야. 실제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마이너스 6 나오는지 보잔 말이야.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3x니까 마이너스 6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이걸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안 써봐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넣어서 0 만드는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나머지가 나오더란 얘기지. 마찬가지. 아이씨. 똑같은 식이고요. 이번에는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마찬가지 아까처럼 나누기를 해보면 이 친구도 이거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친구는 참고로 1과에서 배운 요 모양이지, 그지? 앞으로 요런 거를 많이 쓸 거야. 그런데 물론 이 나머지를 아까처럼 직접 나머지 해서 구해봐도 돼. 그런데 아까랑 똑같이 x에 3을 넣어주면 얘네 다 날아가잖아. 맞아 아니야? x에 3을 넣으면 직접적으로 요 식에서도 마찬가지 3을 넣으면 0 곱하기 q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r만 남을까? 나올 거란 말이지. 실제로 넣어봅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누기를 안 해보고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정리합니다. 알겠지? 자, 근데 하다 보면 신기한 게 나와. 자, 이번에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마찬가지 요 친구 또 똑같이 얘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니까 수식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위에랑 똑같이 이거 전체를 날리고 싶으면 얘가 0 돼야 될 거 아니야? x에 뭐 넣으면 0이 돼요? 2분의 1이요. 역시나 마찬가지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본은 방정식이야. 물론 나중 되면은 여기 얼마 넣어야 1이 되겠나를 생각을 하면 좀 빠르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 x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주면 얘가 0 돼서 날아가고 r만 나올 거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오겠지. 요게 나머지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7번까지는 요거를 이제 거꾸로 이용한 거야. 자, 그래서 요 파트는 처음에는 생각 없이 계산을 해도 선생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적어주고 있는 수식을 자기가 적을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 다 적어서 풀어라라고 할 건데. 자, 다항식 px를 이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면 이 a가 얼마니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틀은 똑같아. 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었을 거고 나머지가 있었을 건데 나머지가 오더라. 자, 요거 할 때 주의할 점. 몇 차식으로 나눴지? 1차. 요걸 1차식이라 그러지?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왔어요? 상수가 나왔다. 항상 나머지는 나눈 식보다 한 차수 낮은 식이 나와.
1차로 나누면 상수가 나오고요.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식이 나와요. 나중에 1과 나누셈 1과에서 하던 거 계속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만 좀 알아보면 편하겠지, 그지?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식 이하. 물론 이제 2차식 나올 수도 있고 1차식 나올 수도 있고 상수 나올 수도 있고 1차 이하식이 나와. 자, 어쨌든 간에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이 A 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 얘를 날리고 싶어. 그럼 X에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를 제곱 마이너스 1 해서 나오는데 이게 여기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0돼서 날아가고 5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하게 되겠다. 어쨌든 근간은 이거야. 근간은 이거고 항등식에서 배운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모르는 Q를 날려주는 게 어쨌든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5번, 6번, 7번이에요. 자, 그 다음 8번. 8번쯤 되면은 참고로 있잖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참고로 요 나머지 정리입니다. 최고난이도 문제는 거의 대부분 요 파트에서 나오고요. 자, 8번 다항식 px가 있어. 이번엔 px가 뭔지도 안 가르쳐줘. 그지? 식 자체도 안 가르쳐줘. x-1,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2와 5이다. 그래서 우리가 x-1로 나눴을 때 역시나 몫이 있겠지. Q1으로 쓸 거예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x-2로 나눈 식도 써야 되니까. 나누었을 때 얘는 나머지가 2래요. 그 다음에 x-2로 나누었을 때는 역시나 또 얘랑 다른 몫이 있었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맞나요? 라고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야. 자, 수학은 항상 중요한 게 문제에서 가르쳐 준 게 뭔지를 캐치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px를 이 친구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요.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이때 이 나머지를 구하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중계에 있고 구하라는 게 있으면 이 중거를 가지고 구하라는 거 어떻게 구할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몇 차식? 1차식. 2차식이죠. 1차식 두 개 곱했으니까. 실제로 계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나오지, 그지?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식이 돼야 된다? 1차식. 이것 때문에 아까 그거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결국 이 R이라는 거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한 꼴을 띄고 있을 거야 라는 게 너네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X자리에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0. 2가 나와야 돼. 왜? 여기 1 넣으면 날라가고 2만 나갈 거야. 마찬가지 원리로 X자리에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요게 이번에 나머지 정리 들어와서 배운 핵심이에요. 요게 아까 장황한 식을 적어줬지만 실제로 우리가 써먹은 건 이게 다였어. 요거를 이용해서 이걸 풀어라. 그러면 똑같이 이 식에도 적용해보면 P1 넣으면은 1 넣어서 0 되고 그래서 이거 통째로 다 날아가지. 이놈의 Q1, Q2, Q3를 알 바가 아니야 우리가. 다 날아가고 얘만 남을 거야. 역시나 여기에 있는 X에도 1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넣어주니까 이 식에서 X에 1 넣으면 다 날아가고 얘만 남을 건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2.
돼야 되더라. 마찬가지 x에 2를 하면 역시나 여기 2 들어가면서 0 되니까 뭘 곱해도 0이지. 얘만 남겠지. 가 얼마가 나와야 되더라? 나와야 되더라. 이것도 그냥 연립해서 AB 구하는 거야. 연립 방정식은 기억나나요? 됐지? 넣어서 됐지? 그러면 결국 저 R 나머지가 어떻게 생긴 친구더라? 이렇게 생긴 친구더라. 그거 다예요. 이게 나머지 정리. 그래서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요 조금 적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요런 식을 잘 적어 주셔야 되고요. 요런 식 잘 적어 주셔야 되고 여기서쯤부터는 눈대중으로 계산만 하려고 그러면 계속 틀려요. 물론 이제 빠르게 내용을 캐치를 하고 계산을 하는 사람은 물론 뭐 눈대중으로 대충 풀어도 뭐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수식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잘 해주시려면 처음에 문제 풀 때부터 이런 거를 정리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거예요. 자, 요 뒤에 거 요까지만 좀 마저 할까? 그래서 요거를 자 봐봐. 앞에 이름은 나머지 정리였거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요 친구 이름은 인수정리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는 요렇게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는 요 친구가 0 되는 숫자를 여기 넣어주면 요런 식이 나와. 이게 나머지 정리였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인수정리는요. 이걸 까꿀로 한 게 인수정리. 인수분해 할 때 인수고요. 아이씨. 이렇게 생겼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했잖아. 이때 요 친구가 각각 인수지. 그래서 이 인수들로 분해한다 그래서 인수분해거든.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지. 맞나? 요 각각이 인수야. 그래서 인수를 처음에 배울 때 뭐라 배웠냐면 약수인데 약수 비슷한데 약수랑 좀 다른 친구인데 너네가 알 바는 아니고 약수랑 비슷해 라고 가르치거든. 역시나 이 친구들은 인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를 px라고 두면은 이렇게 똥 나눠 떨어진다면은 이 p식이 뭔지 몰라도 여기에 2 넣으면 얼마가 나오겠어? 뭘 거기 봐. 이 식만 보면 되는. x에 2 넣으면 얘 어떻게 돼? 0. 그럼 뭘 곱해도? 0. 왜냐면 얘는 나머지가 없으니까 0 나오겠지. 1 넣으면은 0. 자, 다시 이 친구는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나머지가 있었어. 그지? 맞나?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친구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니까 나머지가 남더란 말이야.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친구를 쏙쏙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오게 돼?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차이가 이거야. 나머지 정리는 요 숫자를 뭔가를 집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고요. 인수분해되는 친구는 나머지가 있어 없어?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이 숫자는 결국 이 친구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가 되더라 라는 게 인수정리다. 이게 개념이 조금 어렵고 난잡하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헷갈릴 거야. 그럴 때는 제목을 기억하도록.
숫자 집어넣어서 나머지 구하는 건 나머지 정리고요. 숫자 집어넣어서 0 나오게 만들어서 요 인수 찾는 게 인수 정리. 그래서 뒤에 파트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10번 문제. 자, 요 친구 얘가 인수냐고 묻고 있어. 인수냐고 묻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친구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인수분해가 돼야 이게 인수고요. 인수는 다른 말로 약수고요. 약수로 나누겠으면 하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2의 약수 불러봐요. 잠시만요. 3 얘를 여기 있는 인수들 중에 아무거나 골라봐봐. 성금비 4.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1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가 3이야? 걔는 몫이겠지? 아니. 0이요. 나머지 0이야. 당연하지. 약수인데. 맞아 아니야? 이 친구의 인수가 얘라면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인수분해가 그거였잖아. 인수분해 했는데 뒤에 나머지가 있어요? 없지. 맞아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인수분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인수분해거든. 다시 말해서 이 친구의 인수가 이 친구라면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요거 0 되게 해주는 1을 잡아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1 잡아넣어봐. 됐나요? 이 친구 0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인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인수죠. 알겠지? 다음 주에 좀 풀어볼게요.